1년 동안 매일 완전히 같은 음식만 몇 끼 먹는다면 당신의 미각과 뇌에는 과연 어떤 기이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수많은 미식가들이 찬양하는 전 세계 최고의 산해진미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온몸이 짜릿해지는 고도의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것이 365일 내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반복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 격렬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이를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지루한 정보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에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며 느꼈던 극상의 즐거움은 날이 갈수록 무참히 감소합니다. 혀끝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맛봉우리들은 매일 들어오는 똑같은 화학물질 조합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신경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속도마저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것을 바로 미각적 타성 혹은 감각 적응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그저 조금 질리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넘어가면 상황은 심각한 심리적 고통으로 변모합니다. 미각이라는 감각 자체가 점차 마비되면서 음식의 풍미를 느끼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연료를 주입하는 것과 같은 괴로운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더 기이한 점은 이렇게 1년 동안 단 하나의 맛에만 철저하게 적응해버린 상태에서 갑자기 전혀 다른 새로운 음식을 혀에 대했을 때 일어나는 인체의 극단적인 반작용입니다. 뇌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완전히 새로운 맛의 화학적 자극을 접하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맛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미각의 기준점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라면 그냥 밋밋하거나 약간 맛없다고 느꼈을 음식이 혀에 닿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거세게 발작하듯 강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랫동안 단조로운 자극에만 길들여진 뇌의 미각처리센터는 불협화음과도 같은 생소한 맛의 조합을 감지하자마자 이를 극심한 통증이나 독성에 가까운 위협으로 오인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결국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각의 노화와 마비를 스스로 자초한 결과는 미각의 완전한 붕괴이며 이는 우리가 평소 무심코 즐기던 다양성의 가치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주는 생물학적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입력된 동일한 자극은 인간의 가장 정밀한 감각기관조차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며 뇌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강력한 방어기제를 작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 혀 표면에 밀집해 있는 수천 개의 미뢰는 화학 성분을 즉각적으로 감지해 신경신호로 변환한 뒤 뇌의 대뇌피질에 위치한 미각 영역으로 1초의 오차도 없이 전송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화학적 자극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동안 지속된다면 뇌는 이를 과도한 정보 과부하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새로운 잠재적 위험 요소를 감시하기 위해 뇌는 지속되는 동일한 자극을 쓸모없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스스로 거부하는 감각 적응 메커니즘을 발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혀의 미뢰에 존재하는 맛 수용체들의 즉 반응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달에는 단순히 맛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뢰 신경세포들은 해당 음식의 특정한 화학 분자에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는 일종의 휴면 상태에 진입합니다. 뇌는 해당 음식에서 나오는 신호를 철저하게 무시하도록 스스로를 재설계하며 6개월이 지나고 마침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관찰되는 현상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매일 먹던 그 음식은 더 이상 달거나 짜거나 고소한 맛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그저 무색무취의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혀끝에 음식을 올려놓아도 뇌의 미각 중심부는 마치 아무런 자극도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완벽한 침묵을 유지합니다. 이는 미각기관이 물리적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뇌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극단적인 감각 차단 현상입니다. 완전히 무감각해진 혀와 뇌는 미각이라는 감각의 존재 이유 자체를 잊어버린 채 오직 기계적인 씹기 운동만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가 스스로 미각을 꺼버린 상태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 어떠한 감정적 반응도 일으키지 못하는 무감정한 기계와도 같은 상태를 만들어내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감각적 즐거움을 근본부터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립니다. 감각이 완전히 차단된 채 무미건조한 상태가 계속되면 인간의 정신은 극심한 심리적 균열을 일으키며 견디기 힘든 고통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미각적 결핍이 하루하루 끊임없이 누적되는 과정 속에서 뇌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작용으로 변화 그 자체를 미친 듯이 열망하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매일 똑같이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음식을 씹어야 하는 현실은 단순히 입안의 불쾌함으로 끝나지 않고 대뇌 변연계를 강렬하게 자극하며 미칠 듯한 지루함과 좌절감을 유발합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언제나 새로운 환경 자극을 탐색하고 평가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단조로움이 극에 달하면 내부의 충동 조절 장치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뇌는 오랫동안 굶주렸던 도파민을 보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화학적 신호를 갈구하게 되며, 이러한 심리적 갈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공할 만한 집착으로 발전합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자극과 새로운 풍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이는 식욕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자극에 대한 원초적인 탐욕으로 변모합니다. 단 한 번의 강렬한 자극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위험한 심리적 저항선이 형성되고, 미각신경 전체는 작은 변화에도 폭발할 준비가 된 화약고처럼 극도로 예민하게 곤두서게 됩니다.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하는 음식을 앞에 두고 뇌는 끊임없이 환각에 가까운 맛의 잔상을 떠올리며 미친 듯이 감각의 신선함을 요구합니다. 이 극심한 미각적 굶주림과 변화에 대한 갈망은 뇌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고 오직 감각의 폭발만을 기다리게 만들며, 결국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감각적 충격에 스스로를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치명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1년 동안의 기나긴 침묵과 무감각을 깨부수고 마침내 365일 만에 단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음식을 입에 넣는 바로 그 순간 뇌의 미각 판단 회로는 그야말로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랫동안 아무런 신경신호도 받지 못해주고 있던 것처럼 침묵하던 미각 영역의 신경세포들이 일시에 기상하며 감각의 대혼란이 시작됩니다. 혀 표면에 새로운 화합물질이 닿자마자 둔화해 있던 미래들은 충격에 가까운 자극을 감지하고 이 신호는 척수를 거쳐 대뇌 피질이 미각 영역으로 미친 듯한 속도로 폭주하듯 전달됩니다. 뇌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완전히 생소한 화학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신경 자원을 집중시키며 극도의 과부하 상태에 빠져듭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하나의 자극 패턴에만 고착돼 있던 판단 회로는 들어온 신호가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조차 순식간에 가려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억눌려 있던 신경 전달 물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뇌 속에서는 일종의 감각적 전기 폭풍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상태가 연출됩니다. 첫 입을 베어 물어 씹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일어나는 미각신경의 반응 속도와 강도는 일상적인 식사에서 느끼는 범주를 완벽하게 벗어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극에 굶주려 있던 뇌의 탐색 영역은 새로운 입자의 등장에 미친 듯이 활성화되며 그 맛이 지닌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미세한 화학 분자 하나하나까지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감각의 완전한 단절 끝에 찾아온 이 격렬한 신호의 폭발은 뇌 전체를 흔들어 놓으며 1년 동안 굳어져 있던 미각신경계의 틀을 단번에 파괴해 버리는 감각적 대전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각이라는 감각이 가진 놀라운 비밀이자 미학적 반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맛이 없다는 느낌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지극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의 산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맛의 유무와 품질을 결정하는 주체는 혀에 존재하는 화학적 수용체가 아니라 자극을 해석하는 뇌의 복잡한 신경회로입니다. 1년 동안 단 하나의 음식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며 감각의 단조로움에 갇혀있던 뇌는 새로운 자극의 등장 그 자체에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인 영양학적 기준이나 일반적인 미식의 기준에서 볼 때 명백히 맛없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1년이라는 기나긴 결핍을 겪은 뇌에게는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 체계는 오래된 단조로움을 깨뜨릴 수만 있다면 그 자극이 쓴맛이든 짠맛이든 지독하게 낯선 화학적 조합이든 관계없이 미친 듯한 신선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혀를 찌르는 불쾌함이나 균형 잡히지 않은 악취로 치부될 만한 요소조차도 오랫동안 무감각해져 있던 미각신경계에는 미친 듯한 생동감을 불어넣는 기폭제로 작용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맛의 불쾌함과 쾌감은 화학 분자의 고유한 성질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이전까지 경험했던 감각적 배경과의 비교를 통해 형성되는 지극히 상대적인 메커니즘입니다. 365일 동안 지속된 무색무취의 감각적 정적 속에서 새로 투입된 맛없는 음식은 그 자체로 뇌의 감각처리센터를 강렬하게 흔들어 놓는 최상의 변수로 작용합니다. 오랫동안 도파민에 목말라 있던 뇌는 자극의 질적 우수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기에 앞서 오직 새로운 신호가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 1년 동안의 단조로움이 미각의 기준점을 바닥까지 낮춰놓았기 때문에 뇌는 심지어 조리 과정이 엉망이거나 밸런스가 파괴된 맛없는 음식에서조차 생경한 충격과 묘한 미학적 흥분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맛없는 음식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물리적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감각의 이력과 상대적 결핍의 깊이에 따라 언제든지 극단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뇌의 가변적인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됩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반전은 인간의 감각 시스템이 단순히 외부 환경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정밀한 측정기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감각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상대적으로 재구성하는 유연하고 다채로운 생물학적 컴퓨팅 장치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감각의 결핍이 극에 달했을 때 뇌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가치 재평가 메커니즘은 지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감각과학의 핵심적인 진실입니다. 365일 동안 단 한 가지 마디라는 삭막한 감각적 감옥에 갇혀있던 뇌는 첫 입을 베어 무는 순간 감각의 완벽한 착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극히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조리 상태가 엉망이거나 조화롭지 못해 명백히 맛없는 음식이라 평가받아야 마땅할 요리가 혀끝에 닿는 순간 뇌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뇌 속의 미각 감지 회로가 순간적으로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주범은 바로 신경과학과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미각의 대조 효과 때문입니다. 대조 효과란 직전에 경험했던 감각적 상태와 새로 들어온 자극 사이의 극단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감각의 착시 및 인지적 왜곡 현상을 뜻합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자극만을 반복해서 받아들이며 바닥까지 낮아져 있던 미각의 기준점은 새로 들어온 악조건이 화학적 신호조차도 엄청나게 신선하고 재미있는 자극으로 재해석해버립니다. 뇌는 오랫동안 극심한 자극 기하 상태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새로 투입된 음식이 지닌 결함이나 균형 깨진 풍미를 정밀하게 평가하기보다 일단 들어온 거대하고 생소한 자극 그 자체에 열광하며 순식간에 기쁨의 신호를 내보냅니다. 혀의 미뢰에서 시작된 화학적 신호가 뇌의 감정 및 보상 센터인 대뇌 변연계로 밀려 들어갈 때 오랫동안 분비되지 못했던 도파민이 일시적으로 분출되며 순간적인 착각 형태의 쾌감을 선사합니다. 지독하게 단순했던 과거의 감각적 기억과 비교했을 때 이 맛없는 음식이 전달하는 다채롭고 강렬한 자극의 파동은 마치 정적 속에서 터진 화려한 폭죽처럼 인식되는 것입니다. 결국 뇌는 자극의 정교함이나 미학적 완벽함을 따질 겨를도 없이 감각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며 맛없는 맛마저도 흥미롭고 매력적인 미식의 순간으로 잘못 판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착각은 인간의 감각이 주변 환경과 이전의 기억에 의해 얼마나 쉽게 유형하고 예곡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결정적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달콤하고 기이한 감각의 착각은 그리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으며 곧이어 혀와 뇌가 숨겨두었던 미래의 잔인한 진실이 그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자극에 대한 뇌의 첫 번째 폭발적인 충격과 흥분이 한풀 꺾이고 나면 무뎌졌던 화학 수용체들과 신경계는 냉정하게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며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음식에 포함된 균형 잡히지 않은 불쾌한 냄새나 입안 전체를 찌르는 불쾌한 식감이 감지되는 순간 혀끝에 밀집된 수천 개의 화학 수용체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본능적인 거부 반응을 맹렬하게 발동시킵니다. 인간의 미각과 후각은 본래 맛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극물이나 부패한 물질을 감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의 1차 방어선으로 진화했습니다. 첫 입의 대조 효과로 인해 잠시 마비됐던 뇌의 판단 능력이 정상적인 정밀 모드로 돌아오는 순간 낯선 화학 성분 속에 숨겨져 있던 악취와 기괴한 감촉은 단순한 생소함이 아니라 인체의 해로운 위협 신호로 급격히 재인식됩니다. 혀 표면의 수용체들은 신맛이나 쓴맛 그리고 이상한 화학적 자극의 분자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하자마자 거친 신경 자극을 뇌관과 거부 반응 중추로 쉴 새 없이 쏘아 올립니다. 방금 전까지 신선한 자극이라 착각하며 흥분했던 뇌는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거북함과 불쾌감의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보상 회로를 순식간에 차단하고 거부 신호를 내보냅니다. 입안 가득 감도는 기이한 질감과 잔향은 더 이상 흥미로운 자극이 아니라 혀와 입안 전체를 괴롭히는 이물질로 변모하며 뇌는 이 음식을 즉시 입 밖으로 내뱉거나 거부하라는 강렬한 생리학적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감각적 결핍이 만든 짧은 환상이 벗겨진 자리에는 오직 생명체로서 가지는 가장 원초적이고 잔인한 화학적 거부감만이 뚜렷하게 남게 되며 뇌는 다시 한번 감각의 혼란과 극심한 불쾌함이라는 쓴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순간부터 오랫동안 새로운 자극에 목말라 있던 뇌와 몸의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내려는 혀 사이에서 치열하고도 비극적인 상극의 전쟁이 막을 올리게 됩니다. 1년 동안 무미건조한 감각에 갇혀 완전히 황폐해져 있던 뇌는 어떠한 형태든 새로운 신호가 입력됐다는 사실 그 자체에 미친 듯이 열광하며 반응을 지속하려 애를 씁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뇌는 들어온 자극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포장하고 수용하려는 감각적 타협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체의 최전선에서 물리적 생존을 담당하는 혀와 화학 수용체들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그리 만만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혀 표면에 존재하는 미뢰와 감각세포들은 조리가 잘못되었거나 상하고 불균형한 음식에서 풍겨나오는 기이한 화학 성분을 접하는 즉시 그것을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한 독소나
부패 물질의 신호로 정확하게 판정해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새로운 경험과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자극을 환영하려 한들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혀의 강력한 생존 본능은 타협 없는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혀의 신경망은 즉각적으로 거칠고 기분 나쁜 신경신호를 강하게 쏘아 올리며 뇌의 보상센터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환상을 무참하게 깨부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감정 및 인지 영역과 혀의 생리학적 방어기제 사이에는 극심한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되며 인체는 엄청난 혼란과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합니다. 자극을 더 섭취해 감각의 지루함을 달래고 싶어하는 뇌의 주관적인 갈망과 몸 안으로 위험한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완강하게 막아서는 혀의 본능적인 혐오감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입안 전체는 말할 수 없는 거부감과 불쾌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목적 앞에서는 변화를 향한 뇌의 철학적 열망조차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듯 혀의 완강한 배척 시스템은 결국 뇌의 철없는 착각을 완벽하게 압도하며 맛없는 음식에 대한 냉정한 거절 의사를 인체 전체에 명확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감각의 전쟁 끝에 내려지는 인체의 최종 판정은 과연 맛있다일까요? 아니면 맛없다일까요? 수많은 신경과학적 실험과 감각생물학의 원리가 가리키는 결론은 극도로 명확하고 냉정합니다. 음식을 입에 넣은 처음 몇 초 동안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강렬한 자극의 전환으로 인해 뇌가 일시적으로 착각을 일으키며 먹을 만하다거나 심지어 재미있고 신선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굳어져 있던 미각의 기준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기에 생소한 화학적 신호조차 일시적인 쾌락의 신호로 오인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각적 착시 현상이 지나가고 난 바로 다음 순간 인체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미각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며 결국 이 음식은 극도로 맛없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 유지 시스템에서 지루함을 달래고 싶어하는 뇌의 주관적인 욕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절대적인 것은 바로 생존을 위해 발동하는 본능적인 불쾌감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조리가 엉망이거나 풍미의 균형이 깨진 맛없는 음식은 혀의 수용체에 의해 유해 물질이나 독소의 가능성으로 신속하게 분류되며 이는 인체 전체에 강렬한 거부 신호를 내보내게 만듭니다. 아무리 새로운 자극에 목말라 하던 뇌라 할지라도 몸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강력한 방어 기제와 불쾌감의 파도를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지루함이 주는 심리적 답답함보다 생존 위협으로부터 몸을 지키려는 생리학적 불쾌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각적 대조 효과가 선사했던 찰나의 신선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입안 가득 퍼지는 지독한 거부감과 불쾌한 잔향만이 온몸의 신경을 지배하게 됩니다. 뇌와 혀가 펼친 이 거대한 감각의 잔혹극은 아무리 지루함에 지친 뇌라 할지라도 생존을 향한 인체의 위대한 본능 시스템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완벽하게 증명하며 맛없음이라는 냉정한 최종 판정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기묘한 가상의 실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위대한 시사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점심시간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주말 맞습니다. 새로운 맛집을 찾아 헤매는 행위는 단순히 육체에 필요한 칼로리와 영양소를 충전하기 위한 기계적인 본능이 결코 아닙니다. 1년 동안의 단조로운 식사 실험과 뒤이어 찾아온 맛없는 음식과의 충돌이 명확하게 보여주었듯 인간의 미각 시스템과 신경계는 단순한 생존 유지를 넘어 끊임없는 변화와 감각적 행복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추구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미각의 다채로움은 인류가 긴 진화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불균형 없이 골고루 섭취하고 유해한 물질을 능동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개발해낸 가장 아름답고 고도화된 생물학적 유산입니다. 매일 접하는 다채로운 풍미와 식감은 뇌 속의 도파민 회로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삶의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상에 가장 쉽고 확실한 행복의 파동을 전해줍니다. 뇌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갈망하고 혀가 이에 반응하며 미식의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새로운 맛을 찾아 고민하고 도전하는 그 일상적인 습관이야말로 감각의 마비와 매너리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삶의 진정한 기쁨을 지속시키는 인체의 가장 위대한 생존 전략이자 행복을 향한 본능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